안녕하세요. 공부엔진 고등학교 2학년 친구 여러분. 자, 오늘은 고2 따라하기 학습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숙제로 수능 준비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듣기 전에 숙제로 수능 준비하기라는 제목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느끼는 게 뭐냐면은 숙제로 수능 준비가 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나요? 학원 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숙제가 학원에서도 나오고 학교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숙제가 막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정신없이 숙제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숙제를 하다가 이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숙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텐데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숙제는 하긴 하지만 그게 성적으로서 연결되지는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건요. 너희들이 공부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숙제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따라하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의 공부에서 숙제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정말 많은 학생들한테 이거를 물어봤거든요. 야, 너는 숙제 비중이 얼만큼 되니? 라고 했더니 상위권 학생들은요. 저는 뭐 숙제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너 숙제 다 하고 뭐하니? 그러면 저는 이런 거를 하고 저런 거를 하고 이런 거를 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위권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선생님, 저는 숙제만 해도 하루가 다 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숙제가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하루 종일 숙제를 해도 이렇게 모질하니? 시간이 모질하니?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요. 이것도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숙제를 하다가 하루가 다 지나간 학생들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하위권은요. 선생님, 저는 숙제를 하루에 다 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내일로 넘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학원 가기 바로 전날에 숙제를 몰아서밖에 할 수가 없는 저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상위권은 숙제가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위권은 숙제만 해도 하루가 다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위권은 숙제도 다 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냐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실제 공부 시간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상위권 학생은 그만큼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를 했다라는 거고요. 하위권은 그만큼 공부 시간을 확보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숙제를 잡아야 수능 준비가 쉬워진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비중에서 숙제하는 비중이 하루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생각만 바꿔도 숙제는 최고의 수능 대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숙제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고 계신가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숙제는 단지 양을 채우기 위한 과정에 지날 뿐이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수능과 성적이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다음 거를 보셔야 됩니다. 자, 숙제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반대된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빨리 끝내고 쉬어야지 또는 빨리 끝내고 다른 거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거에 반대되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언제 다 하지? 이 많은 양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양이 숙제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은 학원을 가잖아요. 내가 영어 학원을 가면은 영어만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 숙제만 계속 내주죠. 수학을 가면은 수학만 생각하기 때문에 수학을 많이 내줘요. 이 정도는 해야지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숙제를 내주는 거죠. 근데 받아들이는 당사자는 영어도 해야 되죠. 수학도 해야 되죠.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입니까? 학교에서도 숙제를 계속 내주기 때문에 정신없이 허덕이게 되죠. 그래서 언제 다 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하는 거를 보면요. 숙제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만 급해서 빨리 끝내자라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오히려 숙제가 마무리되면 여유 시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가요? 점수와는 상관없는 숙제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빨리 끝내자, 언제 다 하지? 라는 생각을 반대로만 바꾸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숙제를 가지고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의무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하면 혼나니까. 그래서 숙제는 의무감으로 해서는 성적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숙제로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자, 따라하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숙제는 복습 중심의 학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숙제를 예습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숙제를 복습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복습에서는 배운 내용을 반드시 정리하라. 이 얘기를 반드시 하죠. 복습을 할 때 필요한 거는 무엇이냐? 배운 내용을 반드시 정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숙제에서 배웠던 내용들, 즉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숙제를 내줄 텐데 이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반드시 한 다음에 숙제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어요. 수업을 듣고 나서 숙제가 내줬어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한 다음에 숙제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라는 점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 정리가 되어 있으면 문제풀이는 빨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나서 바로 문제를 풀면 다 풀리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풀려고 하면은 안 풀리죠. 왜냐면은 배운 내용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반드시 하라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데 정리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문제 푸는 속도는 그만큼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숙제하기 전에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하시라는 거.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모르는 것과 질문할 것을 반드시 표시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숙제라고 하는 거는요, 대부분이 무엇을 외운다거나 아니면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내가 무작정 외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다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들 시험 준비 생각나시죠? 시험 준비에 벼락치기를 하고 나서 시험을 딱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일주일만 되면은 배운 내용을 하나도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배운 내용 중에서 외워야 될 것 중에서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또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문제는 안 풀리는 건데 이건 왜 이렇게 어려워? 라는 생각을 한 문제 또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반드시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모르는 거잖아요. 숙제에서 모르는 것은요. 계속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숙제를 할 때 이건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공부할 때도 그건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서는 또 그게 틀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 모르는 것은 계속 몰라진다. 상위권과 중위권의 차이는 상위권은 모르는 것을 해결하면서 공부를 해나가는 거고 중위권은 모르는 것을 그대로 냅두고 공부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위권과 동일하게 점수 상승 그리고 비슷한 성적대를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모르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 그리고 표시해 놓은 것들은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숙제에서 나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빠른 성적 상승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숙제에서도 모르는데 나중에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숙제했을 때 모르는 것들이요. 나중에 되면은 내가 이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거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숙제에서 나의 단점을 만약에 보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바로 점수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제를 하면서 모르는 것과 질문할 것을 반드시 표시해 놓고요.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숙제를 하면서 모르는 게 나왔어요. 그럼 그거를 다시 찾아보면서 정리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숙제를 마무리도 하지도 못할 뿐더러 이렇게 하지도 않겠죠. 그쵸? 빨리 끝내야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표시만 해두고 나중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어본 내용을 다시 정리해 놓으면은 여러분들은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시험 기간 가면은 공부 열심히 하실 거잖아요. 그쵸? 그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효과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세 번째는 가능한 한 보조 문제집을 활용해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숙제 문제풀이 하고 나면은 끝나는 거죠. 그리고 주말에 또 다른 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주변에는요, 책상에 보면은 동일하게 비슷한 문제집들이 최소한 한 권 이상씩은 있어요. 학교에서 사용하는 거, 학원에서 사용하는 거, 또는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사용하는 거, 과외를 하면서 하는 거 등등등, 혼자서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들어 놓은 거, 여러 가지 교재가 있는데요. 그 교재들을 적절하게 활용해 보라는 겁니다. 보조 문제집을 하라는 거는 뭐냐면요. 한번 배운 내용을 가지고 보조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내가 배운 내용만 골라서 풀어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더 빨리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틀린 문제들이 나의 약점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나는 내용도 정리도 했고 문제도 풀어봤는데 또 그것과 비슷한 문제지, 그것과 비슷한 진도를 나가고 있는 교재에서 문제를 푸는데 틀렸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만 해결하면요. 여러분들은 점수가 엄청나게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 또는 수능을 준비할 때 이런 패턴으로만 공부를 하는 게 습관화만 되어 있잖아요. 습관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요. 상위권 따라잡는 거 우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만 공부를 하시면은 동일한 공부 시간에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 국어도 해, 영어도 해, 수학도 해, 뭐 탐구도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은 절대 못할 거예요. 보조 문제집을 사용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집중 과목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나는 취약한 게 수학이야. 나는 취약한 게 국어야. 나는 취약한 게 영어야. 그중에서 내가 점수를 가장 올려야 될 것은 이거야 라고 하면은 먼저 그거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효과를 보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다른 과목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과목을 동시에 하시면은 금방 지치게 되고 금방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진행할 때는요. 한 과목을 먼저 진행을 하시고요. 거기에서 효과를 얻었을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겁니다. 보조 문제집을 활용하고요. 따라하기를 제가 3가지를 얘기했던 거를요. 딱 3주만 한번 해보시면요. 습관이 잡히실 거고요. 눈으로 보이거나 또는 느껴질 수 있는 자신의 실력 상승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숙제만 제대로 해도 공부 시간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제시한 따라하기 3가지 방식으로 숙제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점수를 높일 수가 있고요. 점수가 높아졌을 경우에서는 내가 공부를 더 해야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면 누적된 양이 많죠. 그래서 더 많은 거를 알게 되고 더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능성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공부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될 거고요. 그만큼 성취도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숙제는 모르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단지 문제풀이 위주로만 공부를 하고 끝낸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숙제는 절대로 시간 낭비일 학습에 불과합니다. 시간 낭비가 안 되는 정말 진정한 수능 준비를 하기 위해서 숙제를 활용한다라고 하면요. 모르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정리하라는 거. 그리고 그 정리한 것을 내가 반복적으로 확인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숙제를 가지고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